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대표님. 예.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우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총론적인 면에서 좀 아쉽습니다. 문재인 정부 취임 후에 1년 8개월 동안 경제 성적표가 상당히 초라한데요. 예. 특히 어제 발표된 2018년의 고용에 관한 전체적인 성적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점에 관해서 성찰하고 좀 반성하고 국민들을 위로하는 그런 메시지가 좀 필요했었는데, 예. 지금 특히 지금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듣기에는 지금 경제정책을 그대로 밀고 갈 테니까 예. 시간이 좀 걸리지만 국민들은 참고 기다리시라 이렇게 이제 들리는데 예. 사실은 그동안 1년 8개월 동안 해왔던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상당히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실패한 정책이다라고 것이 이미 저는 증명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과감한 전환의 의지를 좀 표명을 하기를 기대했는데 그 부분이 아쉽고요. 예. 또 가장 제가 사실 실망한 것은 정치개혁 문제. 예. 지금 특히 정치권에서 지금 가장 핫 이슈 중에 하나인 선거제도 개혁.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을 하지 않으셨다는 점. 예.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 우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오는 4월까지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이 끝나야 되는데 다음 달까지 이 선거제 개혁 협의가 안 되면은 이게 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대목은? 지금 지난번 12월 15일에 예.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하기로는 1월 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끝내자라고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협상이 한참 진행 중인데 예. 이런 협상이 진행 중인데 아무래도 지금 거대 두 당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해놓고도 소극적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는 지금 와서는 그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가 단식을 하기 때문에 단식을 중단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했고 지금은 합의하기가 쉽지 않다. 또 1월 달까지는 마무리 짓기 어렵다. 지금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저는 국민 앞에 약속한 이 문제에 대해서 성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이 여당과 제1야당이 국민들 앞에 그렇게 약속해놓고 헌시착처럼 버린다면 앞으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정치의 불신이 더 가중화되는 그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다소간에 약간 난항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께서 언급을 해주셨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좀 언급을 하셨다고 하면 저희는 이 협상에 대해서 상당히 어느 정도 촉진하는 역할을 분명히 했을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그동안 초지일관 이제 이 선거 제도에 관한 협상은 이 각 당의 이익을 아무래도 많이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당히 소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 말씀은 지금 두 거대 야당은 지금 현 체제가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비례대표 의원의 숫자가 많지 않고 대부분이 지역구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원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거대 양당에게는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오랫동안 대표성과 비례성이 강화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찬성한다, 지지한다라는 발언을 지난번에 청와대에서도 하셨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협상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지지 발언을 해주시고 또 이 민주당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라 라는 메시지를 주시기를 사실 저희는 좀 기대를 했는데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 중에 또 하나가 국민 정서예요. 이게 네. 의원 수를 증원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예, 이거에 쉽게 솔직히 이제 늘 싸우는 모습만 의원님들께서 많이 보여주시는데 국민들께서 예, 예. 쉽게 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들이 다 원주죠. 예, 근데 예. 어제 좀 의미 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예. 그 국회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그 자문위원회가 이제 그래도 대한민국의 각 분야에 그 대표하시는 분들을 이제 위촉해서 예. 과거에 그 김형오 전 국회의장님, 예, 전 국회의장님. 예, 예. 또 정세균 전 의장님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사회 각계다층의 뭐 학자 또 여성 노동계 뭐 이게 이제 다 그런 분들이 모여서 최종 의견을 냈는데 예. 그 의견에서는 뭐 이 의원 정수는 360명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요. 예. 다만 360명으로 늘어날 때 국회의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전제하에서 지금 300명이 쓰는 예산을 가지고 360명으로 늘리는 것을 고려해봐라. 그리고 또한 국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해서 특히 특권은 없애고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는 개혁을 같이 하면서 의원 정수를 늘리더라도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권고안을 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예산에 관한 문제는 적어도 300명에서 늘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뭐 저는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는 중앙선관위에서 지난번에 권고했던 300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역구원 200명, 비례대표원 100명 예. 이렇게 했던 그 안이 가장 적절하고 균형이 있는 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지역구원 253명에서 200명으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국회의원들이 좀 실행하고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서 좀 양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쉽지 않은 대목이죠. 그대 지금 뭐 인원 늘리는 대신 돈은 그대로 투자라든지 뭐 제도적 개선 이런 게 제가 쭉 정치부에 있어 봐도 이게 의원님들께서 의원님들 밥그릇에 관한 문제만큼은 이게 쉽게 잘 합의가 안 되더라고요. 예, 무슨 다 의견들이 좀 쉽게 좀 합의가 안 되는데 요거 하나는 또 더 여쭤봐야겠습니다. 지금 김태우 신재민 씨 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뭐 청문회 추진이라든지 특검 처리는 것들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이 명확하게 지금 규명이 돼야 됩니까? 신재민 전 사무관의 경우에 기재부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본인이 경험한 일들을 기록을 했고요. 예. 또 구체적으로 이제 그 실명까지 다 거명을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대통령께서는 전체의 일부분만을 경험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좀 저는 뭐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신재민 의원이 얘기한 것도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이 맞는지 대통령 말이 맞는지 아니면은 뭐 김동연 장관 말이 맞는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청문회를 국회에서 열어서 그분들이 국회에 다 출석해서 설명하고 서로 발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통해서 사실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예. 지금 이런 문제에 관해서 국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국회 존재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당이 무조건 지금 관련 상임위 개최에 대해서 뭐 완전히 다 틀어막고 일체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회의 권능을 포기하는 것이다. 아무리 여당이지만 정부와 국회 간의 관계가 견제라는 그런 기본적인 관계가 있는 점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당의 이런 자세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김태우 씨의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대통령께서 개인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아마도 이제 대통령께서는 밑에 정무수석의 보고를 받고 오늘 이 질문이 분명히 기자회견장에서 할 것이다. 준비된 답변이셨어요. 준비하셨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김태우 전 수사관이 개인적인 일탈 행위를 했다는 것은 지금 검찰의 감찰 결과 일부는 드러났어요. 그래서 일탈이 일어난 건 일어난 거지만 그 사람이 특감 반원으로서 일한 행위
특감 반원의 위치에서 작성한 여러 문건들 예. 그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그러면 허위인지 사실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는 예. 개인의 일탈 문제하고 예. 특감 반원의 위치에서 그 사람이 만든 문건의 진위 여부는 별도로 구별해서 그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특검을 얘기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검찰의 업무를 민정수석이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민정수석과 반부패 비서관이 고발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 예. 상황에서 검찰이 이 김태우 수사관이 만든 여러 문건이 보고되었는지 아니면은 지시를 받고 했는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인데요. 예. 그거를 제대로 규명하려면 조국 민정수석이나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수사 중에 저는 기본입니다. 핸드폰 압수. 예. 그럼요. 예. 근데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예. 뭐 이거는 수사할 저는 큰 의지가 없다고 지금 의지가 보여지고 없다.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